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교육부가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탐구 영역을 응시할 때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로 처리가 되는데요. 시험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점 잘 파악해서 불이익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9일 토요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2017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동대문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수능 가채점을 통한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한 강의가 2부에 걸쳐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명과의 진학 상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진학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진학 상담을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죠. 숭이여고 정재원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숭이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은 조급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입시는 마치 계단 같습니다.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차분하게 올라가야만 나중에 안정적인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뛰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최선의 입시 전략을 세워주시는 분이시죠. 설화벌고 유성용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화벌고등학교 유성용 선생님입니다. 11월 1일입니다. 3학년들은 11월에 아주 행복한 한 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1학년, 2학년들은 좀 여유 있는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독서를 좀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어떤 스펙도 쌓고 마음의 양식도 쌓고 그래서 Reading is power입니다. 읽는 것이 힘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날카로운 분석과 발빠른 입시 정보로 맞춤 전략을 세워주는 분이시죠. 숭이여고 김형준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숭이여고 김형준입니다. 이제 3학년 친구들은 죄송합니다. 3학년 친구들은 이제 수능이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마무리 잘 하셔서 또 아프지 말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1, 2학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많이 인용하는 것 중에 이제 용비어천가에 보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기에 충실한 무조건 기본기가 우선입니다. 그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공부를 하셔서 모쪼록 1년 후, 2년 후에 또 다 같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세 분 선생님과 함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정재훈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럼 상담 학생을 우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예, 오늘 만나볼 학생은 사회학 연구원과 기자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5.05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4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성적 추이, 리더십, 정시입니다. 희망대학은 아주대 사회학과 아주 에이스 전형, 가톨릭대 사회과학부 사회학 전공 논술 전형,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정보사회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 학생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자를 꿈꾸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기자를 꿈꾸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하고 만났는데요. 사회학 연구원과 기자 중에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어떤 쪽에 더 마음이 기울어 있나요?
현재는 기자 쪽으로 마음이 좀 더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자 쪽으로 그렇군요. 좋은 기자가 되시기 바라겠고요. 네. 진로 계획을 잘 세우시고 여기에 맞는 대입 전략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오늘 상담이 큰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상담은 유석용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이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키워드가 이제 성적 추이, 그다음에 리더십, 정신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첫째 성적 추이인데요. 사탐, 국어, 그다음에 영어를 중심으로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향상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리더십 부분인데 1학년 때 학급에서 부회장, 2학년 때 학년부장, 학생회 활동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직책을 하면서 상당히 활달한 부분, 그다음에 이게 적극적인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이제 정신대 내신보다는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상당히 좋다는 점이죠. 네. 따라서 정시에 가까운 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전에 유석용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을 수영 레이스를 통해 진단해 주셨습니다. 네, 잠시 후면 수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당황하지 마시고 멀리 가는 전형이 이제 가장 가능성 높은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우리 학생 2학년이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리한 전형이 변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유리한 전형 도전 레이스 출발해 볼까요? 우리 학생 열심히 헤엄쳐 갑니다. 유리한 전형 3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계속 앞으로 나가는데요. 좀 더 유리한 전형 2순위 논술 전형입니다. 더 힘차게 나가는데요. 가장 유리한 전형 1순위는 정시 전형이네요. 네,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 도전 레이스 살펴봤는데요. 가장 유리한 전형은 정시 전형이었습니다. 유석영 선생님, 네. 유리한 전형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정하신 이유 설명해 네. 주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1순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 전형인데요. 네. 관건은 수학 영역에 있습니다. 수학이 지금 이제 등급이 이제 5등급으로 나오고 있는데 3등급 100분이 77% 이내만 나온다면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교에 정시에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순위는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실력은 지금 학생부 상에서 글짓기, 기행문 대회에서 입증한 바는 없으나 세 가지로 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어요. 첫째는 다독이다. 책을 많이 읽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독서 활동이 19건이 되겠고요. 토론, 프로젝트 수상 등 간접적인 경험이 많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는 1학년 국어 2의 세특에 보면 기재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글짓기로 자신의 성격을 잘 표현했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수능 최저 2개 영역 합 4등급 이내가 되는데 국어가 3등급이고 사탐이 2개 과목 평균이 1등급이 되네요.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술 전형으로 잡았고요.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내신 성적 향상에 따라 추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지속적인 비교과 영역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예, 정시 전형을 이제 가장 1순위로 두고요. 이제 그 밖에 나머지 전형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정시 전형을 기본으로 할 때 이제 상당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정시 전형이 한 번밖에 안 보는 이제 네.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그 단판 승부를 위한 뭐 체계적인 공부, 학습이 좀 잘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논술 전형 역시 이제 우리 학생 글쓰기도 좋고 뭐 토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좋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우리 학생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기의 것으로 잘 소화해서 이걸 글쓰기로 표현을 하고 하는 능력들, 또 책을 읽고 독해하는 능력들로서 이어나간다면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 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수학 점수만 잡으면 정시가 가장 유리하다고 진단해 네. 주셨는데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9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국어 3등급, 수학 나영 5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5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는 1등급을 받고 있네요. 3월과 9월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 보면
국어는 4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고 수학은 5등급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5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면 네. 국수 탐 100분위 합이 236.5, 평균은 이제 78.83입니다. 등급 평균이 3.4등급이 되겠고요. 동점자 대비 표준 점수와 100분위에서 모두 수학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모의고사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유리한 전형이 정시 전형이라고 진단해 주셨으니까 구체적인 학습 전략도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모의고사 전략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학년 3월부터 2학년 9월까지 5회에 걸쳐서 실시한 모의고사를 분석해 보니 국어는 4, 3, 4, 3 이렇게 등급을 가졌고요. 수학은 7, 9, 6, 5, 영어는 4, 3, 4, 5, 3 이렇게 가졌고요. 사탐은 생활과 윤리를 보면 3, 4, 2, 1등급을 모두 상승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학생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학생에게 어떤 목표치, 목표 설정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국어와 수학 영역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국어 영역은 안정적인 3등급, 현재 이제 100분위가 83%거든요. 2등급 진입.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3등급, 100분위가 77% 이내 진입. 그다음에 영어는 이제 안정적인 3등급이 필요한데 원점수 75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탐구 영역은 두 영역 다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1등급을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한국사는 지금 5등급을 하고 있는데 4등급이 원점수 30점입니다. 거기까지가 지금 희망하는 대학교 내에 만점입니다. 이걸 목표로 해서 네. 쭉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역시 수학을 가장 많이 점수를 올려야겠네요. 네. 이제 모의고사 분석과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이 정시 모집으로 희망대학에 지원을 하려면 각 영역별 반영 비율도 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2018학년도 희망대학 정시 모집 영역별 반영 비율을 잠시 설명하고 다음 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네. 보시죠. 2018학년도 정시 모집 희망대학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영어를 한번 보시면요. 아주대의 경우는 이제 3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든 내용에 3등급을 영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주대의 경우는 120점 만점에 마이너스 1점입니다. 가톨릭 대학교 100% 만점으로 했을 때 20%를 반영하고요. 한양대 에리카의 경우는 200점 만점에 마이너스 2점입니다. 따라서 이제 영어 부분이 그다지 큰 중요성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어, 수학, 사탐, 영어 순으로 중요도가 높으니 이 부분에 중심을 두고 정시까지 준비를 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영준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예. 국어 선생님이시니까 우리 학생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처음에 기본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국어에서 기본기는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면은 중간쯤에 보면 이제 영역별로 그 세부 영역 중에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뭐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문법이라든가 또는 네. 뭐 문학 또 비문학 쪽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만점 대비 이제 내가 획득한 점수가 몇 점인가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좀 가늠할 수가 있는데 그 영역별로 자신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문법 같으면 아무래도 별도의 문법서를 따로 사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 나가시면 2등급 이상의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1학년, 2학년 1학기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3.3등급, 수학은 7.3등급, 영어는 5.6등급, 사회는 4등급, 평균 5.05등급입니다. 내신 추이를 보면요, 국어는 5, 4, 1등급을 하고 있고요, 수학은 8, 7, 7등급을 하고 있고, 영어는 6, 6, 5등급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교과별로 보면 사회, 국어, 영어, 수학 순으로 우수하고요. 네. 2학년 1학기 때 문학 1등급, 사회문화 2등급을 매우 우수합니다. 전반적으로 모의고사와 같이 내신 성적 추이가 좋아지고 있어 발전 가능성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유석영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자율활동이고요. 구름은 독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수상경력이고 비는 진로활동입니다. 구름으로 평가해 주신 부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실까요? 예. 원래 이제 해가 많아야 좋은데 네. 구름이 있고 비가 있어서 좀 이제 학생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네.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학생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학생 듣고 있죠? 네. 네. 1학년 진로 희망사항의 교사인데 현재 보내준 자료에는 학생의 진로가 희망사항이 사회학 연구원 기자입니다.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고2가 되고 나서 가장 흥미를 갖고 재밌게 공부를 했던 과목이 사회문화 과목인데, 사회문화를 배우면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보고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진로를 틀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제 분석되는 내용들이 진로와 관련이 있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듣기를 이제 희망하는 차원에서 질문한 겁니다. 네. 맑음은 자율활동입니다. 학생이 그동안 해온 내용들을 스스로 판단했을 때도 나도 맑음이다, 내 자신도 맑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개별화된 적극적인 활동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게 된다면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잘 묻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 있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입니다. 자율활동을 보면 이제 1학년, 독서활동이죠. 독서활동을 보면 이제 학생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19권의 책을 읽었는데 진로와 관련된 독서 기록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봉사활동인데 봉사활동은 이제 학교 점심시간 급식 지도 그 다음에 교내 이제 봉사활동만 주로 했어요. 따라서 지속적인 교외 봉사활동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동아리 활동은 이제 학생회 활동이 주가 되겠는데 주로 했는데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자율 동아리가 없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고,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이 이제 여러 상들이 있습니다. 토론대회, 프로젝트, 자기주도 학습, 공로상, 교과 우수상, 문학에 대한 교과 우수상 이런 활동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학교 충실도에서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조금 교과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아주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진로 부분인데 금방 질문했던 내용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1학년 때 진로 희망사항이 교사였는데 장래 희망과 좀 불일치한 부분. 따라서 2학년, 3학년 때는 학생이 희망하는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기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스스로의 노력과 진로 활동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해야 될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1지망이요.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그 다음에 2지망이 가톨릭대 사회과학부, 3지망은 한양대 에리카 정보사회학과입니다. 네. 학생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네, 1지망을 네.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네, 1지망인 아주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와 또 이 아주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까지 조언해 주실까요? 네, 현재 우리 학생의 경우는 수시 전형에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학생부를 보면 교과 및 비교과 영역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고 희망 대학 3개 중에서 다소 합격에 가까운 내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특징과 도전 가능성도 조언해 주세요. 네, 우리 학생의 가장 주목할 대학인 아주대학교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대학 사회학과 에이스 전형입니다. 종합 전형이 되겠죠. 2018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모집 인원은 10명입니다. 올해 경쟁률이 5대 1이었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3배수로 해서요. 서류 종합평가 100이 되겠고 2단계는 1단계 성적에 70, 면접이 30이 되겠고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되겠는데요. 종합평가를 합니다. 면접은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인재상에 부합하는 역량을 평가한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수능 최저는 미적용입니다. 도전 가능성은 학생부 부분에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의 내용을 자기소개, 기록이 잘 된 상태에서 네. 그 내용이 자기소개서에서 차별화하여 기재된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향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대 사회학과를 에이스 전형, 종합 전형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해 또 다른 추천 전형도 조언해 주실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먼저 추천해 드리면 두 개의 대학교를 추천해 드리겠는데요. 한양대 에리카 정보사회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 5명을 뽑는데요. 일괄 합산 학생부 100%입니다. 도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가 되게 된 상명인재전형 12명을 뽑는데요. 1단계 3배수 수료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50, 면접이 50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도전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논술 전형은 한양대 에리카 정보사회학과 논술에서는 이제 6명을 뽑습니다. 수능 최저가 지금 학생의 조건이 되고요.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아동학과를 추천해 드리는데 논술 전형에서 5명을 뽑습니다. 여기는 이제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 합이 7 이내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4등급 이내는 이제 한국사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도전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추천 대학과 전형까지 살펴봤고요. 유석엽 선생님, 우리 학생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고 보완해 나가면 좋을지 합격 시나리오 설정해 주실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학생은 일단 모의고사 성적이 좋다. 네. 수학만 보완하면 희망대학교는 가능하다. 이런 대전제하에 출발하는데 아무래도 입시라는 것은 수시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수시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를 먼저 합격을 하는 게 우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내용이 우선이 된 상태에서 한다면 우선 모의고사의 전제는 바로 내신입니다. 내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의 교과 내신은 평균 2.75등급에 가까운 목표를 갖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목의 내용이 목표 등급을 3, 4, 2, 1등급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의 맥락에 비교과 영역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따라서 비교과 영역에서 수상,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독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전공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재원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지금 이제 두 분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이제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학생이 이제 사회학 연구원이나 기자가 되고 싶다.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사회학 연구원이 되는 건 아니지만 사회학 연구원이 수학을 잘했을 때 굉장히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조급한 마음도 있겠지만 조금 더 좀 차분하게 뒤를 돌아보면서 앞서 김영준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좀 기본기를 갖춰가면서 또 목표 대학인 아주 에이스 전형을 목표로 생각하면서 수학을 한번 차분하게 올려보는 것. 학생의 뭐 진로와 또 진학과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논술고사 같은 경우는 네.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학생이 질문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바로 논술 전형과 적성 전형은 언제 공부해야 되느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안 한 근데 이제 적성고사 전형은 네. 학생하고 좀 먼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수학이 좀 약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적성 전형이 수학을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술 전형,
지금 학생이 이제 국어하고 사회 과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논술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논술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을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하면서 기출 문제를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교에 기출 문제를 가져와서 겨울 방학에는 더욱더 심화적인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논술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으셨는데 어땠어요? 제 지금 위치가 네. 어느 정도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직 1년이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